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요. 우리가 언제 표기를 하지 않냐면 첫 번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굳이 따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have some cookies. 이렇게 썼어. 그러면 나는 쿠키를 좀 먹고 싶다 라는 표현이죠. 지금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to have, 얘가 투부정사가 돼요. 그래서 보면 나는 일단 원하는 사람은 나죠. 그러면 그 쿠키들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의 동작도 하고 투부정사의 동작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문장의 주어인 얘가 주어이자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혹은 우리가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쓸 때가 있죠. He expected me to study hard. 이렇게 써볼게요. 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그는 기대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목적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요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me는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목적어이고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내가 표기를 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인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경우에도 우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to understand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얘들아, 지금 저기에서 이 책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나? 나면은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 문장에 얘들아 특별하게 저 책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그냥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대.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뭐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될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써봅시다.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문장에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투부정사 바로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얘가 투부정사의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처럼 해석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뭐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 for나 of의 전치사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냥 뭐뭇은, 뭐뭐는, 뭐뭇이, 뭐뭐가 해서 은느니 가를 붙여서 그냥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원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쟤를 써야 돼 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는 요 of 앞에 들어가요. of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는 good이나 nice 같은 표현이 있는데 good이나 nice는 의미에 따라서는 사람의 성격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를 조금 문맥상 의미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kind라든지 unkind라든지 친절하고 불친절한 거죠. 그 다음에 polite 예의 바른 거고 impolite 예의 바르지 않은 거죠. rude 무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똑똑하고 멍청한 거 다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smart라든지 bright라든지 이거 전부 똑똑한 거죠. 그리고 현명한 거 wise, unwise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foolish 멍청한 거 stupid 같은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관대한이라는 generous라는 표현도 있고요. 관대하지 않은 이라고 할 때 ungenerou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쭉 들어가면 사람의 성격이구나 라고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얘들아, 감정과 성격은 다른 거야. 감정이라 그러면 우리 뭐야?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성격과는 그래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 구문 속에 이제 대부분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봐 얘들아.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for you 혹은 of you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을 내가, 네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첫 번째 문장에서 for you를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of you를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뭐 선택해줄까? 자, 그거를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 dangerous라는 형용사예요. 자, dangerous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for you예요.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장은요,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예의 바른 것이다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for you를 선택할 것인가 of you를 선택할 것인가잖아요. 그러면 for you, of you 앞에 있는 형용사를 확인하세요. polite예요. 예의 바른이죠. 이거는 사람의 성격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성격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of you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어렵게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라고 되어있는데 저 문장을 내가 이렇게 고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ou are dangerous to swim here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문장도 우리가 조금 바꿔서 You are polite to do so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위의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You are dangerous to swim here 요거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네가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위험한 건 여기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polite라는 단어는 어쨌든지 간에 나의 성격, 그러니까 you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의 바르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지금처럼 주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건 틀리는 문장이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물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가장 흔한 경우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보게 되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시제예요.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변화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영어에서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시제를 바꾸려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변한 아이기 때문에 그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원래 영어에서는 12가지의 시제가 있고 그 12가지의 시제를 동사를 막 변화를 시켜줘서 나타내 주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그렇게 12가지의 시제를 모두 나타낼 수는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시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절대적으로 현재 시제다, 과거 시제다, 미래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시제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원래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있죠. 얘랑 투부정사의 시제를 비교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같다, 다르다 이것만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시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시제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형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법 용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단순 부정사라는 말을 써주고요. 두 번째는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써줍니다. 단순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태야. 그래서 그냥 투 동사 원형으로 쓴 건 단순 부정사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 요렇게 써주는 걸 완료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 부정사랑 완료 부정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단순 부정사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문장의 원래 동사가 있잖아요. 그 동사의 시제랑 투부정사의 시제가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시제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부정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의 시제가 현재라고 얘기하면 완료부정사는 그거보다 과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를 나타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다 라고 얘기하면 완료부정사로 쓰여져 있는 건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래 그러면 완료부정사는 그거보다 더 먼 과거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문장이랑요. 요 문장이랑요. 요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각각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첫 번째 문장의 투부정사는 여기에 있어요. to be.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투부정사는 to have pp.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정사는 단순 부정사고요. 밑에 있는 부정사가 완료 부정사죠. 그러면 얘네 둘의 의미상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는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해석하면 그는 똑똑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요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죠.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태를 봤는데 인태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밑에 문장처럼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인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태가 옛날엔 똑똑했는데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보는 시점, 즉 sims의 시점과 얘가 그 다음에 똑똑해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보이는 것과 똑똑한 게 있을 때 똑똑한 게 옛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예,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단순부정사와 완료부정사를 배우는 건 문장의 전환을 좀 해주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전환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It seems that she is a lia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that은 물론 이제 주어절을 이끌어주는 아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각각 하나하나 해서 2개씩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여기 집중, 창밖 말고, 알아. 창밖 재밌는 거 알아. 창밖 재밌는 거 아니까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봐.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2개씩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 문장을 내가 단문의 형태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이 문장은 원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녀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t이 가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she's a liar 부분이 진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단문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애들은 좀 지워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가짜 주어는 예쁘게 주려고 쓴 거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지워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that이에요. 지금 that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it seems랑 뒤에 있는 she is라는 주어 동사 2개를 연결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단문으로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주어 동사를 하나씩만 남겨두겠다라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얘도 지워요. 자, 그러면 문장은 어쨌든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를 할 수 있는 애는 원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she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she를 주어 자리로 땡겨서 써주세요. 그리고 동사 seems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를 썼잖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얘. 얘를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대절에 있었던 이 동사는 내려오면서 투부정사로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비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쓸 때 단순부정사로 쓸 건가? 아니면 완료부정사로 쓸 건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seems는 현재 시제죠. is도 현재 시제죠. 그러면 seems와 is의 시제가 같죠. 이럴 때는 그냥 단순 부정사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be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 liar 요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해서 위의 문장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문장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So it seems that she was a liar.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녀는 거짓말쟁이였었던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문의 문장을 우리가 단문의 문장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쓸데없는 게 뭐였어요? 필요 없는 거 지우자고 얘기한 거. it하고 that이었죠. 쟤네들은 그냥 지워.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앞 대절의 주어였던 she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동사는
주절의 동사인 seems가 동사로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was가 있고요. 저 was가 seems 뒤에 투부정사로 내려와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리지 말고 뭐 보라 그랬어? 시제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seems는 현재 시제죠. 뒤에 있는 was는 과거 시제죠. 이거 시제 같아요? 달라요? 딱 봐도 다른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얘가 요렇게 내려오면서 완료 부정사의 형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o, have, pp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a liar는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문장을 고칠 줄 아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완료 부정사를 배우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사를 BPP 형태로 바꿔주면 능동태의 문장이 수동태의 문장으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시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능동과 수동이라는 태를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에서 변화가 된 투부정사는 동사처럼 똑같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태를 볼 건데 이 투부정사를 내가 능동의 형태로 쓸 거냐 수동의 형태로 쓸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애가 누굴까를 먼저 찾는 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면 걔가 의미상의 주어일 거고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없으면 문장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럼 그걸 우선 찾아. 그 다음에 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행동을 직접 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to 동사 원형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그냥 능동의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행동을 받거나 당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써주는 거냐면 to be pp 라는 형태로 써줘요. 그리고 이때 이 to be pp를 투부정사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랑요. 요렇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He want me to be fixed as bike 라고 되어져 있는데 to 뒤에 있는 to fixed든 to be fixed든 저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일까 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나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me가 문장 전체로 봐서는 목적어이고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의 자전거를 내가 직접 고치는 행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치는 행동을 내가 당하는 건가요? 어때? 행동을 해야 돼, 당해야 돼? 해야 돼, 당해야 돼? 내가 자전거를 고칠 거야? 내가 자전거 고치기를 당할 거야? 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지, 얘들아? 내가 고쳐야지.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to fix를 써주면 돼.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 앞에 his bike라는 애가 있고요. 얘가 문장에서 목적어이자 투부정사 입장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의 자전거가 나에 의해서 고친다, 고쳐진다. 어떤 거야? 자전거는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to be fixed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투부정사를 능동 형태로 쓸 거야, 수동 형태로 쓸 거야 라고 물으면 누구랑 확인하는 거야? 지금처럼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걔랑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뒤로 가면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투부정사 용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원래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의 개념은 원래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형부정사라는 거는 실제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동사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make라든지 have라든지 let, 요런 애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주게 되면 요렇게 쓰게 되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이 동사 원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부정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문장 안에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있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어떤 애를 얘기해요? see, hear, watch, look at, listen to, feel, touch, notice 이런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는 내가 내 방을 청소하게 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he가 주어, made가 동사, 나를 시켰어. 내가 뭐 하도록? 청소하도록 그랬죠? 그래서 요때 있는 요 clean 동사 원형을 우리가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런 경우도 있겠네요. I saw him dance on the stag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어 동사 힘이 목적어고요. 그리고 dance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dance도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다만 지금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so고요. 요 so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dancing 이라고 얘기해서 ing가 붙은 형태도 가능하고요. 요때의 ing는 우리가 뭐다? 현재 분사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형 부정사는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쓰여지는 경우의 수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가 쓰는 그 동사 원형들을 문법적 용어로는 원형 부정사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일단 12쪽에서 13쪽 문제 지금 빨리 풀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실게요.